다음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목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먼저 청색기술의 정의, 다음에는 청색기술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이어서 충남 청색기술 사업화 발전 전략 방향, 충청남도 청색기술 사업화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기대 효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청색기술이라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을 많이 여러분들이 해봤을 텐데, 청색기술은 소위 이 생체 모사 기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청색기술은 그 청색 경제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그 생물체의 영감을 얻거나 생물을 모방하는 자연 중심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어느 학자는 이 무탄소 성장 융합 기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원 환경, 이러한 인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머징 테크놀로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청색 기술은 생물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공학 기술이 접목이 돼 가지고 새로운 프로덕트와 어떤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이 다학제 간의 융복합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그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 기술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인간들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탄소를 배출해서 지구가 온난화되고 정말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청색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그 해결하는 미래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 두 번째 토픽인데, 청색 기술 개발 관련해서 국내외 이제 연구 동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색 기술에 이어서 이제 청색 기술이 왜 그러면 필요하냐? 청색 기술은 뭐냐면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공학적으로 모사하는 그런 기술로서 이 새로운 시장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퍼미니언 비즈니스 앤 이코노믹 인스티튜트에서 이야기를 할 때 2016년도에는 43억 달러, 그리고 2030년도에는 16조 달러가 예상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청색 기술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색 기술은 뭐냐면 자연의 빅데이터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환경의 영향은 최소화하고 혁신적인 그러한 기술, 그러니까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 요구되는 그러한 기술로 미래 문제 해결과 신성장 동력, 그런 기술로 구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청색 기술은 과학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러한 기술이다. 그래서 이 청색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국내외 기술 동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청색 기술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먼저 기술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벨기움의 군터 폴리가 청색 경제를 발표를 하고, 청색 경제를 이 구현할 수 있도록 이제 유럽에서 먼저 청색 기술이 나왔는데, 바이오나라고 해서 이제 독일은 그 청색 그 프로그램을 추진을 했고 이미, 그리고 독일의 그 유명한 라이프치 연구소는 미래 기술을 담당하는 그런 연구소인데, 그러니까
프론하프하고 굉장히 다른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이 생체 모방 기술 이런 이름으로 이미 이제 청색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 주요 작품이 뭐가 있냐면 강철로 만든 방탄복 있잖아요.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는 뭐냐면 가벼운 방탄복을 거미줄을 그 모사해가지고 가벼운 방탄복을 이미 개발한 그런 적이 있고, 지금도 라이프치히는 뭐냐면 그 청색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미래 기술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제 DTI 이런 데서 유럽과 미국과 협업을 해가지고 청색 기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그 문부과학성에서 이제 도쿄대나 뭐 이 나고야대 이런데 생체 모방 기술을 이제 대학원생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행을 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그 트레인 머신 바이오닉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청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길림대라고 있습니다. 장춘에 그 길림대는 생체 모방 기술 연구소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 그 교육부 과제를 담당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환경부, 그다음에 과기부 이런 데서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청색 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일부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전자통신연구원 그리고 기계연구원에서도 이제 이 청색 기술 개발을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기가 이제 이 우리를 이렇게 피를 빨아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기의 쥐둥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통증 없이 그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주사기를 일본에서는 개발을 한 적이 있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제 벌레잡이 통풀의 원리를 이용해서 세탁이 필요 없는 옷을 개발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또 역시 물총새의 모습을 봐가지고 신칸센 열차를 개발을 했더랬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뭐냐면 KTX 산천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 물고기 이름이 산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천의 모양을 따서 이 KTX 산천이 개발이 된 건데, 우리도 이미 청색 기술을 뭐 이미 디자인에 이렇게 적용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룩말을 보면 이제 얼룩말 피부가 저렇게 보색으로 돼 있어요. 흰색하고 검정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색의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건축에 적용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삼성물산에서 연립 효과를 이용해서 오염 방지 의료를 이미 개발을 했고요. 서울대에서도 뭐냐면 도마뱀 그 부지의 발가락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나노 접착 이런 그 패치를 개발한 적이 있고, 이 짐바브웨의 그 유명한 그 이제 건축가가 흰 개미 집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트게이트 쇼핑 센터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어의 비늘 원리를 이용해서 패스트 스킨 수영복을 만든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이제 뭐 올림픽 위원회에서도 이걸 사용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미 이거를 그 패스트 스킨복을 입고 하면 이제 몇 초를 단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니스트에서도 식물의 광합성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인공 나무 잎을 개발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스트게이트 쇼핑센터인데요. 얘는 이제 흰 개미 둥지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건물을 만들었는데, 이스트게이트 쇼핑센터가 10층짜리 건물인데요. 이
짐바브웨에 지금 건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그 이제 항상 에어컨을 켜지 않고도 이제 적절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에어컨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즘 소위 말해서 이 저탄소에 적합한 그런 이 건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이러한 청색 기술을 이용한 이제 건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일에 그 파스라는 신문사가 있거든요. 프랑크푸르트에. 그래서 거기에 가면 이런 파빌리온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 솔방울 원리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솔방울이 뭐냐면 이렇게 닫혀져 있다가 이제 열렸다 닫혀졌다가 자유자재로 되는 건데 습도가 높으면 얘를 닫아요. 그리고 습도가 원만하면 열고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프랑크푸르트 파스 신문사에 파빌리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쉽게 우리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일본의 센다이라고 동북 지방에 있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센다이의 다와 하우스 이런 건물도 뭐냐면 얼룩말에 피부 보색을 이제 외벽에 이렇게 그 원리를 외벽에 적용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20% 정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도 있고 뉴질랜드의 그 웰링턴 이 호스텔 여기에도 이제 이런 얼룩말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건물이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색 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홀랜드 암스테르담에 가면 이제 이렇게 쓰레기와 에너지, 사람의 흐름을 연결해주는 그런 순환 도시를 암스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해서 순환 경제라는 말이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러면 커피에 찌꺼기가 나오죠. 그죠? 얘는 뭐냐면 식물 재배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비료로. 그래서 그게 그냥 쓰레기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순환이 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화석 연료를 덜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그 하우스나 뭐 식물 재배용에 그런 걸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환이 되게 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청색 기술은 순환 경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홀랜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노테르담인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여기도 뭐냐면 이제 이 순환 경제를 실천하는 그런 실험장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면 노테르담에 한번 방문을 하시면 이 어떤 식으로 청색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아랍에미리트의 수도가 뭐냐면 아부다비인데 아부다비에 가면 흰 개미 둥지의 원리를 이용한 건물들이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조금 아이러니한 건데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는 원유나 뭐 가스가 많이 나오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색 기술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건물들을 만들고 이런 도시를 만든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토픽은 충청남도 청색기술 사업화 발전 전략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발전 전략을 만들려면 수합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또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수합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의 하나의 강점을 먼저 소개를 하게 되면, 지금 아산에는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그 단지가 있고 이미 그 기술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는 뭐냐면 반도체 기술이 지금 MEM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는 기술력을 또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충남도는 뭐냐면 이거 외에도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우리나라의 진짜 중요한 그런 기술들이 전부 다 충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에 대한 그 높고 빠른 적응력을 충남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여러 공학들이 서로 융합을 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을 충남이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또 약점이 또 나름대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점을 좀 보면 청색 기술에 대해서 이제 원천 기반 기술이 굉장히 열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색 기술은 생명공학 내지는 생명공학에 가까운 그러한 그 원천 학문들이 굉장히 필요로 한데 반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 이런 것들은 일부는 충남에 많이 있지만 소프트웨어나 AI 이런 데는 응용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이 소프트웨어 쪽은 굉장히 약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그러한 연구 분위기가 좀 미흡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청색 기술 관련 진흥법이랄지 정책이 전혀 없는 거죠. 미약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고급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기회는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나 위협은 외부에서부터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회는 뭐냐면 이제 청색 기술이 산업화가 되고 또 시장이 전부 다 그 니치 마켓, 이제 틈새 시장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급성장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나 민간에서도 청색 기술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청색 기술은 뭐냐면 지금 기존 그 원천 기반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청색 산업에 대한 시장 개척이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위협은 뭐냐면 지금 전 세계는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그런 신기술 확보에 굉장히 그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고조하고 있고 또 거기에 경쟁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진국이 아무래도 유럽이랄지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이 청색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을 전부 다 지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충남도 역시 그 학생들이 이공계를 많이 기피한다. 이것도 굉장히 위협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위협은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투자나 생산성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학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업화 전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강점과 기회를 우리가 이제 모아가지고 전략을 만들면
이 여러 공학 기술 분야의 기술 융합 확대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청색 기술을 우리가 발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청색 기술의 사업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충남에는 연구개발 특구 이런 게 사실 없어요. 우리나라에 연구개발 특구가 있는 곳은 대전, 광주, 부산, 뭐 전주, 전북 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충남에도 이왕이면 이 그 연구개발 특구를 앞으로 좀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청색기술 단지를 좀 조성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청색기술 그 원천 기반 기술 개발, 그다음에 이제 초기 시장 확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점과 위협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이제 이 청색기술 보유 기관이 에트리도 있고 기계연도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사실 그거를 뭐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지만 많은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래서 그러한 국내 그 기관들과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변화 원천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청색 기술에 대한 그 충남도의 체계적인 연구 지원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가능하면 그 떠오르는 기술, 그리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청색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색 기술 분야에 대한 그 인재 확보, 육성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각 대학하고 이제 그 협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이왕이면 청색 기술 공학과 같은 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대학에. 그리고 이제 약점과 기회 전략이 또 있는데요. 이 청색 기술 개발에 관련해서 이 대형 과제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산학연관 그 청색 기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 이제 그 여러 가지 효과성을 우리가 제고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색 기술 사업화를 하게 되면 많은 인력들이 이제 또 여기에 모일 텐데, 이런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을 또 만드는 게 중요하고, 약점과 유업 전략에 대해서는 이 이제 청색 기술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부 다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충남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해가지고 집중하는 그러한 그 전략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자 중심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청색 기술이 지속 성장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청색 기술 전담 이제 컨트롤 타워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색 기술 사업화 전략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이제 충남 지역의 그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수요 연계 청색 기술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 연구기관, 대학 간의 그 산업적 융합, 그 다음에 협력 플랫폼 구축이 굉장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인력 양성도 수요자 중심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이게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진 연구자, 그 다음에 창업자 유입을 위한 그 창업 지원 이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제 충청남도의 그 청색 기술 사업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지금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로드맵인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뭐냐면 청색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그러한 핵심 기반 기술을 우리가 도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청색 기술 개발을 위한 생태계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이제 충청남도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이제 국가 경쟁력 향상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청색 기술 확산 그런 정책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게 청색 기술이 유럽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단어 어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Nature Inspired Technology 이런 거는 뭐냐면 이 자연 모사 기술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미미크리 이런 것들은 이제 생체 모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바이오 미네틱스는 뭐냐면 생체 모사 기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특허는 우리가 이제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내 특허를 전부 다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시간과 돈이 요구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이제 특허가 만들어지면 특허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특허 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색 기술을 우리가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이 특허 맵은 뭐냐면 컨셉추얼 디자인부터 또 개발 또 뭐 완성 단계까지 여러 개 특허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천 특허를 가지게 되면 그게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충청남도의 핵심 산업이 지금 한 5가지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중요한 기술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아쉽게도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쪽이 AI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충청남도 핵심 산업하고 연계되는 그러니까 그 산업 우리가 강한 강점과 연계되는 그러한 청색 기술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적 재산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청색 기술의 특허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이제 특허 맵 이런 것들을 앞으로 도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청남도 지역의 산업, 대학 뭐 이렇게 연계형 생태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체 하나만 가지고 안 되는 거고 또 사실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부의 국책연구소 같은 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진흥 원장님하고 저하고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정말 핵심적인 그런 기술과 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그 이제 출연기관이랄지 이런 기관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의 그 이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원천 기술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생물에 관련되는 자연에 관련되는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대학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실은 지금 생물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세균이나 뭐 이런 쪽의 학자들이 충청남도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없어요. 충남대학만 유일하게 농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물학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천안에 있는 대학들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부족한 게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국립 뭐 국가 연구소를 유치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를 못 하더라도 이 대전에 있는 전자통신연구원이랄지 기계연구원 또 생명공학연구원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 뭐 좋은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색기술 확산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청색기술 관련 어떤 제도나 법이 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청색기술 개발 촉진법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러한 법들이 먼저 만들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청색기술이 좀 이렇게 많이 더 확산이 되고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텐데 그게 좀 아직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의 집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금 충남 천안 아산은 이 기술 집적이 가장 잘된 그런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충남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공헌하는 그런 이 도예요. 실은 알고 보면 수출량도 울산 다음으로 많은 게 충남도입니다. 그래서 그 충남도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청색기술 데이터를 이제 개방화를 해가지고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가 또 수립을 해야 되고 청색기술은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가진 그러니까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기술로서 이 기후 변화나 환경 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앞으로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전 세계는 이상 기온 현상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인들이 전부 다 협력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앞장설 수 있는 기술이 청색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업화 추진 정책 방향을 이 도표화를 그림으로 지금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이 청색기술 이 성장 동력 제도화 발굴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단계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청색기술 이 성장 동력을 나름대로 우리가 찾고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청색기술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청색기술의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대 효과는 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청색 기술을 사업화하게 되면 충청남도 지역에 어떤 지역적인 효과가 있을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기대 효과입니다. 지역적 기대 효과는 뭐냐면 충청 지역의 그러니까 충남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 그리고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왜? 청색 기술을 활성화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청색기술 연구개발 특구 조성을 통해 가지고 차세대 청색기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청색기술을 본격적으로 충남도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에서는 어느 한 기업이나 산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산학년 협력 그리고 상생 생태계 구축 이런 플랫폼을 우리가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이제 청색 이 뭐 특구본부 안에 이제 청색 이제 구역을 하나 만들면 거기에 오픈랩을 운영을 해서 이제 이종 산업 간에도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많은 회사들이 많이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법인세 이런 것들이 이제 세수가 많이 확보가 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충남 도민을 기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구도 지금 인구가 수도권에 전부 다 몰려 있는데 충남 지역으로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되게 되면 더 강한 충남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천안에만 해도 대학이 뭐 14개 이상이 있는데 이 각 대학들도 이제 기업과 또 뭐 연구소하고 이렇게 그 협력 R&D 컨소시엄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대학의 브랜드도 좀 높아지고 또 대학도 나름대로 지적 재산을 많이 확보해서 여러 가지 그 대학의 좋은 파지티브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참여 뭐 기관 기업들은 뭐냐면 오픈랩을 통해서 연구 시설이랄지 R&D 재원 이런 것들을 공동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이 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지역적인 그런 기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경제적인 그런 기대 효과인데 제가 이미 청색 기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말씀드렸지만 청색 기술은 이 미래 문제 해결형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효과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청색 기술은 자연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이제 여러 가지 기술하고 융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로봇, 생명, 재료, 나노, 건축,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 이런 그 ICT 관련된 기술과도 접목을 통해 가지고 이 우리가 R&D를 하게 되면 진짜 거대 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4차 산업하고 청색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이 되게 되면 4차 산업을 넘는 5차 산업, 6차 산업으로 성장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벨기움의 군터 파울리가 2010년 청색 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청색 경제를. 그래서 청색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청색 기술인데 이 군터 파울리는 뭐냐면 100가지의 혁신, 1억 개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시장 효과는 뭐 2015년에 5조, 이제 전 세계에서는 한 1조, 일자리는 160만 개 정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청색 경제의 효과는 굉장히 다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태피에서 청색 기술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가를 이미
19년도에 이미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색 기술이 2030년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 돈을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예측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적인 그 기술 효과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청색 기술을 활용한 주요 이 분야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충남도는 자동차가 좀 유망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청색 소재 부품 이런 쪽으로 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청색 이제 섬유 소재 이쪽에도 이제 소재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여기에 기술이 지금 들어가는 건데요. 뭐 방호 코팅제랄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이요. 바이오 청색 소재 부품. 그러니까 이 바이오가 재료하고 융합이 되게 되면 이 새로운 또 프로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소재. 이 환경 기술하고 또 청색 기술이 융합이 되게 되면 청색 이 소재 부품이 또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충청남도 청색기술 사업화 이 추진 방향에 대한 그러한 시사점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청남도 청색기술 사업화 저의 요인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더랬는데 이거는 충남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도 이게 어느 정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색기술에 대한 그러한 법이 지금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이 없기 때문에 투자 집행이 굉장히 어렵다. 두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청색 기술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기업이 좀 어려워지니까 이 산업체 내에서도 직원을 새로 뽑으면 청색 기술에 대한 온더잡 트레이닝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돈이 뭐 없어지니까 인력 양성을 하는데 굉장히 인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청색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면 이거를 사업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청색 기술 우리나라에서 지금 투자하는 돈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 규모를 봤을 때는 정말 미약한 그런 존재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청색 기술에 투자하는 돈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기 때문에 좀 이 사업화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색 기술 개발 고급 인력 중에서도 지금 엔지니어링 쪽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랄지 뭐 이 엔지니어링화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없는데 원천 기술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나 동물이나 세균 이런 생태 이런 학자들이 굉장히 지금 이런 인력들이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취업이 잘 안 되는 과들을 많이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굉장히 좀
위협적인 요소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충남도 같은 데는 지금 청색 기술에 대해서 인식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뭐 이런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건 뭐 인식이 부족하니까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뭐 각 대학이랄지 이런 데도 뭐냐면 펀딩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데 지금 연구를 좀 소홀히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완전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제가 충남도의 대학들이 청색 기술에 관련 특허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또 법 제도 또 이런 행정 이런 것들이 좀 충남도에서 미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충남도에서 청색 기술을 다양한 많은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선택을 해가지고 집중을 하게 되면 열매가 맺을 수 있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청색 반도체 센서 이런 쪽은요 이미 지금 저와 뭐 같이 협력하는 그 박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개코 센서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뭐 열심히 그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업화가 되면 굉장히 뭐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들이 뭐냐면 뭐 중소기업부나 산자부나 뭐 이런 쪽에서 더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과기부 같은 데는 주로 논문이랄지 뭐 성과를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맞추거든요. 근데 사업화 이런 거는 그 산자부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부 뭐 이런 데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부는 국방부. 근데 이 개코 센서 같은 거는 뭐냐면 개가 냄새를 제일 잘 맡아요. 그래서 개 코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걸 어디에다 활용을 하냐면요. 화재. 그다음에 이제 유언물. 그다음에 공항 같은 데서는 뭐냐면 마약 같은 거 있죠. 우리가 개가 마약 냄새 맡잖아요, 공항에서.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개코 센서가 만들어지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좋은 거고요. 저는 이제 상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야간에 운전을 하다 보면 도심에서 특히 또는 교외에서 가로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로등 조도가 전부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름달이 떴을 때 조도하고 금음이나 초승달이 떴을 때 가로등 조도가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청색 기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비슷한 거지만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랄지 야간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많이 죽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두운 밤에 검정색 옷을 입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뭐 반딧불 원리 뭐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스스로 발광하는 거. 왜냐하면 달빛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름달에는 발광을 별로 안 해도 돼. 환하니까 낮처럼. 하지만 뭐 초승달이 떴을 때나 뭐 이럴 때는 어두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발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도농 도시, 그러니까 천안도 도농 도시인데 도시와 농촌이 이렇게 믹싱되는 그런 도시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 뭐 여기 당진, 서산 이런 데도 다 도농 도시인데요. 도민들이 많이 불평을 하는 건 뭐냐면 악취. 악취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기술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오존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한 이 전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냄새를 좀 제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순환, 그러니까 그 바이오 기술을 이용을 해서 생화학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자연 순환형 악취 제거하는 기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지금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탄소 제로 시대의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쓰레기를 많이 양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스크를 다른 체계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는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도 청색 기술을 이용을 하는 거지. 근데 청색 기술이 여러분들 뭐 자연 중심, 뭐 생체 모사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여러 개 그 기술이 융합이 돼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지금 환경, 그다음에 항공 우주 기술도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인공위성을 많이 띄우고 있는 우리나라지만 인공위성도 사실 로봇이거든요. 그리고 이 태양의 궤도를 도는 게 지금 지구지만 지구를 또 중심으로 도는 게 뭐냐면 인공위성이에요. 위성인데 인공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인공위성도 알고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청색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인공위성은 인간을 가장 많이 닮은 하나의 로봇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특허 출연 뭐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능형 스마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산불을 탐지하는 게 아니라 산불을 끄는 기술이죠. 진화 기술 개발. 근데 이제 이런 건 왜 중요하냐면 산불이 많이 나게 되면 CO2가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산불이 많이 나는데 산불을 끄는 기술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을 가지고 불을 끄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청색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 이 탄소 제로 시대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청색 건축도 뭐냐면 랜드마크 건물을 우리도 지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에도 천안에 갔더니 뭐 65층 건물뿐만 아니라 청색 기술을 이용한 랜드마크 건물이 있더라.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칸센이랄지 우리 산천도 그런 디자인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 알고 보면 앞으로 이제 UAM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론 특시 시대가 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뭐냐면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먼저 선점한 데가 이제 그 디자인 특허를 가질 수가 있다. 청색 기술을 이용해서. 그리고 청색 경영, 청색 교육도 뭐냐면 이 메타버스 기반 ESG. 그러니까 ESG는 청색 기술하고 가장 관계가 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청색 기술 사업화 정책 방향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혁신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인데 이노베이션 중에서도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 있어야 된다.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은 뭐냐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술 혁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성장 동력 확보 전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 이게 정말 타당하다. 이 정책을 추진할 때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경제성은 뭐냐면 순환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성.
이 정체성은 뭐냐면 정부의 정책이나 충남도의 정책에 부합하는 그러한 그 정책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 균형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청색 기술은 원래 이 발음업 기술이거든요. 탑다운 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정부가 이 청색기술 개발 촉진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탑다운으로 할 수 있고요. 정부가 이제 뭐 지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기술 개발을. 근데 대개 뭐냐면 그 경북이나 전남이나 이런 데 보면 발음업 도에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경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남이 원래 청색기술 먼저 했던 곳인데 전남도 이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 부합되는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청색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청색기술의 사업화의 석세스 팩터를 제가 뭐 좀 예를 들었는데 뭐냐면 과거에는 뭐냐면 개발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개발은 뭐냐면요. 그만큼 뭐냐면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개발보다는 재생적으로 많이 가요. 그리고 인공보다는 자연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탄소 중립 시대 때는. 그래서 청색 기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 IoT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이 청색 기술을 개발하려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 오브 띵스, IoT, AI 중심 이런 4차 산업혁명을 넘어가지고 청색 기술과 바이오가 융합하게 되면 이제 5차 산업, 6차 산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과 5차 산업이 동시에 이게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스마트시티라고 하잖아요. 주로 지금 한국에 그 세종시 뭐 부산 이런 데 스마트시티 단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스마트시티보다는 앞으로는 뭐냐면 에너지 제로시티가 이제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연순환, 공유중심, 이 시범사업 같은 게 좀 만들어지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느 기관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도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야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방법도 아이디어 공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